네, 이제 마지막 사연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우리 푸르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요, 우리 이승복 노무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직장 14년 차 과장이 되었습니다. 상사가 되어보니 왜 이 자리가 외롭고 힘든 자리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아래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일을 너무 대충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출장 가는 길에 쓴소리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진 않아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 업무를 할 때는 뭘 챙겨야 하고 뭘 신경 써야 하는지 등등 제 나름대로 최대한 좋게 말하려 했는데 그 친구는 기분이 나빴는지 자리에 앉아서 키보드를 팍팍 치면서 본인이 화가 난 티를 엄청 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제가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과장 짜증난다며 지는 처음부터 잘했냐는 둥 욕하는 소리를 들어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한참 어린 친구에게 가서 따지는 것도 웃기고 해명하는 것도 이상해서 참고 넘겼는데 그 친구는 사방팔방 다니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녀요. 회사에서는 갑질 못하게 하는데 저는 의지를 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 말만 하면 다 갑질이다, 괴롭힘이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다르다 보니 어떻게 말해야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갑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요. 네, 정말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연을 보니까 업무적인 쓴소리라고 명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팩트만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MZ 세대분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일단 먼저 갑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보통 생각하시기에 업무상 지위가 높아야만 그 갑질을 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죠.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가끔씩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사실 지위가 높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법상으로 관계상의 우위에 있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상의 우위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직급은 낮은데 아주 오랫동안 일해 오신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새로 오신 높은 직급의 분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 있으면 높은 직급의 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좁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는 일단 이 문제와 떠나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바뀌어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주로 이제 하급자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사원분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우는 인사부서를 찾아가시는 게 빠릅니다. 인사부서를 찾아가셔가지고 좀 해결을 해주라.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그러면 징계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중징계는 안 되겠지만 경징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지는 게 이게 기술적인 해결이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과장님께서 잘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직원분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때 일을 너무 대충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바로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쌓이기 전에 조금씩 요거는 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 14년 차세요. 평판은 일시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14년 차 정도 과장이시라면 이미 형성된 평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하나가 특히 한참 어린 신입 직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한 분이 이걸 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 14년 평판이 흔들리지 않아요. 본인이 평소에 일을 잘하고 젠틀하고 합리적이고 직원들과 잘 지내왔다면 이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장이 되면 이것도 이제 저희 이제 동료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하더라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싫은 소리를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 먹는 것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이 한 케이스 때문에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될 일은 없다. 평소 평판이 튼튼하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소에 만약에 본인이 잘 해오셨다면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충분히 그때그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연자 푸르댕님께서는 그 MZ 세대의 분에게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불편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안 그랬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하시죠. 네, 그냥 모르는 척. 이건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저 같으면은 이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걸 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분이 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입사원이 일을 너무 대충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라보는 신입사원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대충하고 책임감이 실제로 그럴 수 있고 또 그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팩트만 골라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대충 하고 책임감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팩트만 골라서 말을 했으니 이 신입사원이 도저히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지.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좀 변명할 거리도 있고 좀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야 하지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조금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접근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내 욕을 하는 걸 직접 들으셨잖아요. 네. 기분 너무 나빴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네, 화가 네,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조심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하나는 정확한 상대한테 화를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를 봐서 화를 내야 되고, 화를 낸다기보다 표현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야 되겠죠. 근데 적절하니 너무 어렵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그 50대 정도 분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그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이야기를 한대요. 막상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시간을 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경과시키고 내 화도 내려앉으면 그때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근데 나눌 때는 또 늦은 날법이 아닌 낮은 날법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사연자님께서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팩트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중에 정말로 팩트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야 이 글을 보고 그 상황을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팩트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우선 크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보상이나 처벌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상과 처벌은 즉각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을 했을 때 보상을 즉각적으로, 처벌을 즉각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앞에 지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너 들었다 이거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것만으로도 사실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푸르댕님 직장 14년차 과장님으로 정말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푸르댕님께 한마디 속 시원한 해장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영님부터. 푸르댕님은 팩트를 조금 꾸며서, 예쁘게 꾸며서 직원들한테 한
얘기를 해보는 걸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마디 드립니다. 네. 다정한 팩트. 네. 다정한 팩트로 조금 이야기를 배려를 담은 팩트를 건네보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종아님. 상사로서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있다면 단 한 사람의 직원 때문에 본인의 평판이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부서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사부서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가셔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적절한 방식으로 적정한 때에 대화를 나누시되 서로 마음과 마음을 읽는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엔 대화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명호생. 네, 저는 사연자분께서 팩트가 아닌 자기 주관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필요한 이야기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본인께서 잘 판단하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용기를 갖고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민이 많으실 푸르댕님께 여러분들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각각의 사연마다 공감도 많이 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N개의 청년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사연을 접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청년들의 직장 내 고민 털어놓을 수 있는 N개의 청년일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에 소개된 사연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관계 갈등, 노무적인 부분 등 다양한 고민이 있으시면요. 북구 청년센터 청춘이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사연을 접수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 보이시죠?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모집되면 사연 선정을 거쳐서 익명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회사명 사연자님의 이름은요. 익명으로 보장해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시면요. 북구 청년센터 청춘이랑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청년센터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